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얼른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건널비,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건널비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웠죠.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물체 겉면의 넓이를 건널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의 건널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그렇지 6면의 넓이의 합을 직육면체의 건널비라고 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또 합동의 면이 세 쌍이라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8쪽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 나의 전개도를 모눈종이에 그려보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모눈종이 한 칸의 크기 알아보면 가로 세로 1cm입니다. 미리 그려져 있는 전개도의 길이를 조금 알아보면 여기는 6cm고요. 여기도 6cm고요. 여기는 10cm네요. 자, 그래서 지금 깜빡이는 이 면이 직육면체의 이 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이 편의상 이 면을 밑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과 옆면의 위치 확인했으니까요. 나머지 면 쉽게 그려줄 수 있겠죠. 미리 그려져 있는 밑면과 마주복의 합동인 정사각형 하나 더 그려주면 밑면을 모두 그려주게 되겠고요. 나머지 옆면 직사각형 2개를 더 그려주면 우리가 직육면체 나의 전개도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자, 건널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널비,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렇지.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모두 더해주는 방법이었죠. 식을 세우기 쉽게 길이를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면부터 차근차근 넓이를 구하도록 할게요. 이 밑면의 넓이는 6 곱하기 6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밑면의 넓이도 6 곱하기 6이겠죠. 그리고 이 옆면의 넓이는 6 곱하기 10이고 얘도 넓이가 6 곱하기 10이고요. 이 녀석도 6 곱하기 10이고요. 이 녀석도 6 곱하기 10입니다. 자, 6면의 넓이를 각각 모두 구했으니까요. 이 녀석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곱셈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덧셈 마저 계산하면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312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성질, 합동의 면이 세 쌍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두 밑면은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그리고 마주보는 옆면인 이 두 면도 합동이 되겠고요. 또 마주보고 있는 두 옆면, 이 면이 또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직육면체 나 같은 경우에는 옆면 4개가 모두 어때요? 그렇죠. 합동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를 구했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그냥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한 두 번째 방법은 세 면의 넓이를 구해 각각 2배 한 뒤 더해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6 곱하기 6인데요.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나머지 밑면의 넓이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옆면의 넓이는 6 곱하기 10인데 여기에 1을 곱해주면 합동인 나머지 옆면의 넓이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면의 넓이는 6 곱하기 10인데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나머지 옆면의 넓이까지 마저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셋을 더해주면 우리가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곱셈 먼저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덧셈 마저 계산하면 이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312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똑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계산 순서만 좀 바꿀 수도 있었죠. 그 방법은 세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한 뒤 2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식을 세워보면요. 이 밑면의 넓이는 6 곱하기 6이고요. 이 옆면의 넓이는 6 곱하기 10입니다. 그리고 이 옆면의 넓이도 6 곱하기 10이죠. 이것을 모두 더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우리가 또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덧셈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곱셈 마저 계산해주면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또 312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번째 방법으로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방법은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두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면 한 밑면의 넓이가 6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우리가 두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옆면의 넓이만 더해주면 우리가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 옆면을 큰 직사각형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큰 직사각형의 세로는 10cm고요. 가로는 24cm가 되겠죠. 그래서 직육면체 나의 옆면의 넓이는 24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녀석을 더해주면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죠. 곱셈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덧셈 마저 계산해주면 이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312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구들의 방법과 비교해보고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한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방법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선생님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직육면체 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옆면 4개가 모두 합동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육면체 가와 나 중에서 건널비가 더 작은 상자는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불러와야 되겠네요. 직육면체 가와 나를 불러왔습니다.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는 314제곱센티미터였고요. 나의 건널비는 312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그래서 건널비가 더 작은 상자는 직육면체 나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지. 직육면체의 부피가 같아도 무엇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 건널비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한 종류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먼저 정육면체의 성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6개의 면이 모두 합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질을 바탕으로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생각해보면요. 자, 가장 먼저 한 면의 넓이,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는 그렇죠. 2 곱하기 2입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그렇습니다. 6을 곱해주면 나머지 모든 면의 넓이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2 곱하기 2 곱하기 6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네요. 쌤이 cm를 8cm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는 그렇죠. 8 곱하기 8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6을 곱해주면 우리가 6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하면 384제곱센티미터가 한 모서리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그렇지. 정육면체의 6면은 모두 합동이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6배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한 모서리의 길이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해주면 우리가 면 하나의 넓이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6을 곱해주면 전체 면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6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5번이네요.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정답 그리고 풀이 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부터 한번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합동의 면이 세 쌍이다 라고 하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한 밑면의 넓이는 10 곱하기 8이겠죠. 그리고 이 한 옆면의 넓이는 10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이 옆면의 나머지 옆면의 넓이는 8 곱하기 3이 되겠죠. 이 셋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주면 우리가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로 안에 있는 곱셈 계산해 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가로 안에 있는 덧셈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셈 마저 계산해 주면 이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는 268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나의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6을 해주면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 면의 넓이는 7749고요. 여기에 6을 곱해주면 나의 건널비는 294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자 중 건널비가 더 큰 상자는 나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봤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6면의 넓이의 합을 직육면체의 건널비라고 했었죠. 이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할 수도 있었고요. 직육면체의 성질인 합동의 면이 세 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의 한 종류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도 한번 구해보았죠.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데 이 말은 한 면의 넓이에다가 6을 곱해주면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